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입상 황산가리를 주려 합니다. 이 황산가리는 이제 과일을 크게 하죠. 크게 하고 6월 말 7월 초에 주는 시기입니다. 사과나무에는 가리를 반드시 줘야 돼요. 과일이 비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보면은 사과나무들이 뿌리가 제일 많이 길어지는 시기예요. 6월 중순에서 7월 초까지 뿌리가 가장 많이 자라는 시기다. 그 시기에 입상 황산가리를 토양에다가 이제 시비를 것이 되고, 또 과일이 지금에 종적으로 크고 있어요. 종적으로 크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8월 1일부터는 형적으로 커요. 그러니까 지금 종적으로 많이 커져 있어야만이 나중에도 과일이 더 크는 거죠. 그래서 과일을 이제 종적으로 크는데 도움, 7월 달에 많이 크죠. 그래서 그때 주고 8월부터는 형적으로 과일이 커져요. 그래서 입상 황산가리를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마가 되면은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럼 토양 속에 있는 질소를 흡수를 많이 해요, 나무들이. 그래서 흡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2차 성장하는 경우가 있고, 또 꽃눈이 또 안 만들어지는 수가 있어요, 장마 시기에. 그래 2차 성장했다가 지금 현재 이거 같은 경우에는 꽃눈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여기. 그래서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요런 같은 경우는 이제 꽃눈이 만들어졌죠. 여기 요건 안 만들어지고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꽃눈을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입상 황산가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 황산은 이제 맛, 향기 이런 것이 이제 화인데, 여기서 가리는 질소와 약한 기량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질소 흡수를 못하게 하는 거죠. 질소 흡수를. 그러니까 조금은 질소를 먹게 하고 많이 못 먹게 하는 것이 가리예요, 가리. 그래서 기량작용을 한다. 기량작용은 상대 양분을 흡수를 못하게 하는 것이 기량작용입니다. 물론 상승작용이나 있죠. 상승. 서로 같이 주물러 내서 더욱더 잘 자라게 하는 거. 마그네슘하고 요소가 서로 상승작용해요. 그런데 가리하고 질소는 약한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신초 생장하는 거하고 2차 생장하는 것을 못하게. 지금이 그렇게 하는 시기예요. 이제 장마가 시작됐으니까. 그럼 얼마큼씩 주느냐. 우리가 책에 나온 거 보면 보통 얘기하는 건 300평에 한 푸대 20kg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kg. 그러면 1000평이면 3포 정도, 3포에서 4포 정도. 그래서 저는 하나, 둘, 셋, 넷, 4포를 준비했어요. 4포. 그러면 얼마큼 주느냐. 우리 많이 줄 필요는 없어요. 왜 많이 줄 필요가 없나 하면은, 뭐 잔디를 이렇게 깎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잔디가 부식되고 이러다 보면은 퇴비가 되는 거잖아. 퇴비가 되고, 이런 걸 가지고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질소 인산 가리 비료를 천연 공급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서 질소 인산 가리 미량 요소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비료를 많이 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 많이 줘도 효과가 너무 갑자기 나타나면은 나무들이 스트레스 쌓이고, 이 나무들 보면은 이 색깔이 이렇게 나무의 흰 점, 색깔이 이제 이렇게 나무에 보면 뭐 이 흰 것들이 흰 점들이 좀 이렇게 생기는 게 보이겠어요. 유목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목을 이제 마이크라고 요소를 줬고, 그 다음에 NK 가리 비료를 또 줬어요. 많이 주면 절대 안 돼요. 퇴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이렇게 주니까 너무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줄 때는 많이 주지 마. 그냥 비료 회사에서 얼마큼 주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여기 얼마 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 이거보다는 적게 줘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다만 분시하는 게 좋습니다. 분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책에서는 보면은 입상 황산가리를 6월 말 7월 초에 주라 이렇게 돼 있고, 그 이후에는 또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더라도 9월 달에 토양에다가 요보다 더 양을 적게 해서 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은 과일이 꾸준히 커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리는
꾸준히 필요한 거예요, 가리가. 그러나 우리가 8월 이후 정도가 되면은 급속도로 과일이 커감에 따라서 가리의 양분을 더욱더 필요로 한 거예요. 요건 이제 도표가, 이 분석표가 있는데 그걸 좀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리 비료를 안 주면 안 되니까 과일을 크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00평에 그럼 얼마큼 주느냐? 저는 한 2오쿰 정도 돼요. 2오쿰. 이 정도를 주면은 100g. 그러니까 한 오쿰 많이 줬을 때는 50g을 죽일 수 있고, 적게 하면 35g 정도 돼요.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조목씩 줘요. 그러니까 100g 정도 되네요. 많이 잡으면 한 50g 나오는데, 그 비료에 따라 좀 틀리네요. 그 전에 비료는 35g씩 나올 수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해서 1000평에 천평에 3포 정도, 요렇게 2오쿰에서, 그러면 좀 얘기해, 2오쿰에서 4오쿰 사이, 이렇게 주면 돼요. 그러니까 4오쿰을 준다고 하면은 한 나무에, 이 나무가 4 곱하기 2예요. 4 곱하기 2니까 나무의 우쪽을, 약간 경사졌으니까 우쪽으로 조금 힘을 들여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둘레, 이 나무가 선에 떨어졌는데 30cm 바깥으로 주고, 2m시니까 중간에 그냥 또 한 번 주고, 그 나무에 또 한 오쿰 주고, 이래서 1m 간격으로 한 오쿰씩 주면은, 입상 황산가리는 6월 말에서 7월 초, 그 왜서 6월 말에 7월 초는 하면은, 지난번에 웃거름을 5월 중순경에 줬잖아요. 우리 웃거름을 줄 때 뭐 5월 말 6월 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웃거름을 주는 시기가 6월 중순경에 주면 돼요. 한 20일경 돼서. 그러니까 그 비료는 1개월 갔잖아요. 6월 중순기잖아요. 중순기 넘었잖아요. 요 시기.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비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입상 황산가리가 있고, 여기에 도프 케어에서 나온 요 가리는, 요게 이제 황산가리예요. 황산가리. 요 가리는 가리가 46% 들어있어요. 48%. 요건 가리가 들어있는 게 48% 수용성이에요. 요 가리도 우리가 요거를 주고 나서, 나중에 이제 맛을 내기 위해서 황산가리 맛을 내고, 또 비가 온 후에 인산가리든 황산가리든 쳐줘서 세력이 확 자라지 못하게, 가리 성분은 뭐예요? 신초 생장을 억제하고 과일을 비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개념을 갖고 키우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이제 이 가리에 대해서 이제 좀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리 비료는 세포의 그 수분 조절이에요. 수분 조절하는데, 이 수분 조절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기공을, 이 뒤쪽에 숨쉬는 구멍이 더 많아요. 기공이 숨쉬는 구멍인데, 기공을 열고 닫고 하는데, 가리 비료가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분이 부족할 때 아침 같은 경우에 열어놔서 수분을 받아들이고, 또 낮에 뜨거우면은 수분을 못 나가게 문을 닫아버리는, 입을 닫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가리가. 그러니까 가리가 비료를 줘놔야지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분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과일을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황산가리를 토양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하잖아요. 광합성 작용해서 여기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과일로 이제 전류되는데, 과일로 이제 전류되는데, 이때 탄소 동화 작용으로 얻어지는 탄수화물을 일로 빨리 가게끔 이행을 촉진시키는 게 가리예요. 가리. 빨리 전류하게끔 여기서 만들면 바로 과일로 가게끔 막 가리 비료가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동화산물 이행 촉진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과일을 크게 하고 신초 생장을 억제한다. 그 다음에 APT 생성을 촉진한다. 생체의 에너지를 힘을 쏟아준다. 이렇게 잘 자라는데 힘을 주는 거지. 보통 왜서 그러나 우리 가리 비료를 주면 이게 이제
누렇잖아요. 신초가 빨리 자란 거죠. 근데 가리 비료 주면 이게 시커무해져요. 색깔이 짙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짙어지게 되면 여기에 벌레가 맛이 없는 걸 느껴요. 너무 빨리 자랐을 때는 벌레들도 많이 덤비는데, 그 다음에 가리를 주고 나면 이게 시커무해지면 벌레들 잘 안 덤. 신초가 아니니까, 신초가 아닌 것처럼 시커무해져요. 그래서 가리 비료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리는 질소와 약한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질소 흡수를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육을 촉진하는 것을,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억제해 준다. 그래서 2차 성장마저도 제한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과일에는 그러면 나무를 못 크게 하면은 과일을 크게 해 주는 것이 가리비료입니다. 가리비료고, 요건 토양에 줘서 뿌리 비료가 돼. 뿌리가 이제 지금 6월 말이, 지금 뿌리가 제일 자라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자라요, 지금 뿌리가.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양분을 축적하면서 뿌리가 또 자라요, 9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에 자라는 것은 이 자라는 것을 잘 자라야, 뿌리는 잘 자라야 돼요. 그래서 이 가리 비료를 주는 거예요. 지금 시기가 가리 비료 주는 시기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뿌리 비료, 뿌리의 양분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포터케어인데 도프에서 나오는데 요것도 이제 황산가리. 요거는 연면시비용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과일이 좀 커졌을 때 인산가리도 주고, 그 다음에 한 번 정도 황산가리를 줘야 돼요. 황산가리. 그러니까 이제 후반기부터는 가리하고 칼슘하고에 주는 거예요. 마그네슘은 이제 한 번 더 줄 수 있는데, 6월 말 7월 초까지 마그네슘 줄 수 있는데, 마그네슘은 더 이상을 주면은 잎이 자꾸 푸르니까 엽록소를 생성돼서 과일까지도 푸르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분을 만드는 시점에서 광합성, 지금에 마그네슘 줬잖아요. 마그네슘 줬기 때문에 지금에 이제 활력 있게 크고, 그 다음 6월, 7월 이후부터는 마그네슘보다는 가리하고 칼슘, 요것을 번갈아 가면서 주시면은 과일이 비대도 되고, 또 착색, 이거 숙기 조절해요. 가리가 또 숙기 조절, 익힐 숙제래. 빨리 익히는데, 빨리 익혀서 또 과일 육질도 향상시키고, 빨리 익힌다는 거예요, 과일을. 그러니까 그게 숙기 조절이에요, 숙기 조절. 그러니까 과실이 발육과 당분을 많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을 촉진시켜 줌으로써 과실들이 이제 착색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연면시비는 지금 이건 토양을 주고, 그 다음에 인산가리를 하면 연면시비 한번 하고, 과일이 조금 더 굵어지면은 포터케어 요 가리, 요 황산가리입니다. 황산가리를 주는데, 황산가리는 퍼센트가 가리가 많이 들어있어요. 황산가리가 50%가 들어있어요. 50%. 요건 48% 들어있네요. 48%. 그래서 그렇게 가리 들어있는 성분 정도, 요건 수용성, 요건 45% 들어있어요. 45%. 가리 성분이 얼마큼 들었냐, 인산의 성분이 얼마큼 들었냐, 이런 것을 생각해 가면서, 꽃눈을 만약에 지금 꽃눈이 없다, 그러면 인산가리를 연면 시비를 해 주는 게 좋습니다. 수업 끝나고. 그 다음에 과일의 당도를 좀 높이겠다, 맛을 향상시키겠다, 그러면 이제 이때 포터케어 가리, 요게 황산가리입니다. 황산가리. 요걸 연면 시비를 500배 또는 1000배 해서 살포하면 돼요. 그렇게 오늘은 요걸 가지고 두 주먹씩 두 오큼씩 주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이슬이 맺혀 있는데 비료를 뿌리게 주면은 잎이 타요. 그래서 잎에 맞지 않도록 해서 이렇게 경사가 졌을 때는 이제 우쪽으로 주는 게 좋아요. 두 오큼 정도 우쪽으로 주는 게 좋습니다. 원래 둘레로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 두오큼씩만 이렇게 주면은 됩니다.